자, 다음으로 소화 난이도 등급입니다. 자, 소화 난이도 등급이 총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는데 1등급으로 갈수록 어렵다는 뜻이고 3등급으로 갈수록 덜 어렵다는 뜻으로 이렇게 등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을 끄기 어렵다는 거예요. 불을 끄기 어려우려면 어때야 되나요? 자, 넓이가 넓어야 되고, 위험물의 양이 많아야 되고, 그리고 높이도 높아야 되고, 이런 경우에 어려워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화 난이도 등급이 1등급이 되는 경우는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지정수량 100배 이상일 때, 6m 이상일 때, 이런 경우가 이제 소화 난이도 등급 1등급이 되고요. 이런 제조소, 일반 취급소, 옥내 저장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간이 조금 달라져도 숫자는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옥내 탱크 저장소의 경우에는 맥 표면적이 40제곱미터 이상인 것, 그리고 6m 이상인 것, 그 다음에 이송 취급소는 모든 대상, 이런 경우에는 소화 난이도 등급 1등급이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1에 해당하는 제조소 등이 아닌 것을 고를 때 모든 이송 취급소, 옥내 저장소는 몇이었는지, 제조소는 1000이었죠. 그 다음에 5개 탱크 저장소는 40이었고 1등급에 해당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정도만 구분을 할 수 있으면 이제 2등급이랑 3등급 구분하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자, 이 숫자나 문장들이 너무 많아서 다 외울 순 없겠지만 1150, 40제곱미터, 모든 이송 취급소, 높이 6m까지는 1등급에 해당한다는 것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소화 난이도 등급 1등급이라서 뭐를 써야 되는지 소화설비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소화설비는 이 문제와 관련된 것이 있을 때 특히 다음 페이지에 5개 탱크 저장소의 지중 탱크 또는 해상 탱크가 아닌 인하점 70도씨 이상의 사료 위험물을 저장할 때는 물분무 소화설비, 고정식 포소화설비를 설치한다가 굉장히 자주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게 답인 이유는 이 표 안에서 이렇게 분류가 돼 있기 때문이고 다른 것들은 다 차치하고서라도 물분무 소화설비 또는 고정식 포소화설비 정도는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안반 탱크 저장소에도 인하점 70도씨 이상인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자, 소화 난이도 등급 1등급인 옥내 저장소에 설치해야 되는 소화 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요거에 대한 것을 한번 앞에서 한번 찾아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내 저장소였죠. 자, 옥내 저장소에 사용할 수 있는 것들, 스프링클러 설비, 이동식 외에 물분무 등 소화 설비, 옥외 소화전, 스프링클러, 이런 것들이 있죠. 이동식 포소화 설비. 자, 이 내용 때문에 옥내 저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 설비가 아닌 거, 일단 옥외 소화전 들어가죠.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들어가죠. 그 다음에 물분무 소화 설비가 들어갑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사실 기억하기는 어렵지만 이 안에서 연결 살수 설비라는 것은 소화 설비로서 적합하지 않은 용어이기도 해서 2번을 답으로 고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문제보다는 앞에서 표시해 두었던 5개 탱크 저장소의 이 부분들이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 외울 순 없으니까 요거 한 가지 정도는 기억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화 난이도 등급 2등급인 경우엔 1등급보다는 면적이 조금 작아지고 높이도 낮아지고 1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이 분류되게 됩니다. 자, 제조소나 일반 취급소는 아까 1등급에서는 1000제곱미터였지만 지금은 600제곱미터가 되겠죠. 자, 지정 수량의 100배가 아니라 10배로 되겠고요. 주유 취급소 중에서도 옥내 주유 취급소에서 1등급이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소화 난이도 등급 2에는 어떤 것을 설치해야 되냐. 대형 수동식 소화기를 설치하고 소요 단위의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소형 수동식 소화기를 설치한다. 여기에서 5분의 1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잘 봐두셔야 되겠고, 대형 수동식 소화기, 소형 수동식 소화기는 옥내 탱크 저장소, 5개 탱크 저장소에 각각 1개 이상 설치를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대형 수동식 소화기랑 소형 수동식 소화기를 설치를 할 때는 5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소화 난이도 등급 3등급에 해당하는 것은 1등급, 2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의 것들, 다른 것들이 아닌 것들이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는 제조소 등에 대한 내용보다는 이동 탱크 저장소에 들어가는 자동차용 소화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중요하겠습니다. 자, 무상의 강화액이 얼만큼 들어가야 되는지, 이산화탄소, 뭐 이런 리터들, 이런 것들이 2개 이상 돼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자, 이 내용 때문에 자동차용 소화기의 개수를 몇 개를 설치해야 되는지, 그리고 할론 1211 용량이 얼만큼 돼야 되는지, 이 부분이 실기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소화 난이도 등급 3에서는 이 자동차용 소화기 부분을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챕터 소화 설비의 적응성입니다. 자, 이 부분은 위험물의 종류를 외우는 위험물 표를 암기하는 것과 견주어서 위험물을 합격하는데 굉장히 당락을 좌우하는 챕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암기를 하기 전에 일단 왜 이런 소화 방법을 쓰는지를 이해를 하시고 반드시 암기를 하시고, 이 문제들은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합격의 관건이 되는 단원이기 때문에 좀 시간을 많이 들여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위험물 기능사 시험 자체가 위험물이 왜 위험한지, 어떻게 불을 꺼야 되는지, 어떤 소화 방법을 써야 되는지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을 가려내는 시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위험물에 따른 소화 설비가 쓰일 수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하기 위한 파트예요. 자, 전기 설비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 설비는 일단 호소화 설비를 제외한 질식 소화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산화탄소, 분말, 불활성가스 질식 소화죠. 자, 이것뿐만 아니라 소화 방법에서는 물분무 소화 설비랑 무상 소화기, 물을 분무하는 경우에, 이렇게 무상인 경우에는 이제 안개 상태라는 뜻인데, 안개 상태처럼 물을 뿌옇게 하는 경우에는 산소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 분무 무상도 질식에 해당하는 거고, 할로겐 화합물 소화 설비는 질식 소화가 아니라 억제 소화입니다. 자, 억제 소화이지만 질식 소화를 할 수 있는데 다 사용이 될 수 있어요. 질식 소화가 가능하면 억제 소화도 가능하기 때문에 같이 따라다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기 설비에서는 포를 제외한 모든 질식 효과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기 설비가 있는 곳에 적응할 수 있는 것은 포를 제외하고 질식이 되는 할로겐 화합물 소화 설비, 이런 것들이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스프링클러, 옥내 소화전 둘 다 물을 쓰기 때문에 안 되고, 포소화 설비는 포라서 안 되고, 할로겐 소화는 억제 소화이지만 질식하고 같이 사용이 될 수 있는 적응성이 있기 때문에 4번이 되는 거고요. 적응성이 없는 것을 찾는 문제에서는 이 포소화 설비를 골라주시거나 물이 들어가는 설비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산화탄소 질식이고, 할로겐 소화 설비는 억제이지만 질식 소화에 같이 있을 수 있어서 가능한 거고, 물분무 소화 설비는 물이지만 분무 상태 아니면 무상과 같이 안개 상태면 질식 효과가 있어서 적응성이 있습니다. 자, 지금 전기 설비에서 왜 이 포를 제외한 나머지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에 적응성이 있는 것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표를 보시면 이 안에서 물분무는 가능하다, 포소화 설비는 안 돼서 비어져 있고요. 불활성가스 소화 설비, 할로겐 소화 설비 가능하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이것들의 공통적인 부분은 크게 주수소화, 주수금지, 질식소화 이런 식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보다 일단 조금 정리를 하고 그리고 다시 와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위험물을 쭉 구분을 해서 그 위험물들이 어떤 소화를 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자면, 일단 1류 위험물의 경우는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인 무기과산화물이에요. 무기과산화물과 그 외에 해당하는 전체 1류 위험물이 전부 다 가연물 접촉주의와 화기 충격주의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1류는 산소가 많은 물질들이에요. 그래서 산소가 많다 보니까 이 산소를 가연물한테 줘서 가연물이 화재가 나게 만들 수 있어서
가연물 접촉 주의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화기 충격 주의도 화기나 충격에 의해서 산소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기과산화물에 해당하는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은 물기염금이라는 게 추가로 들어가는데, 이 물이 닿아도 산소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류위험물에서는 이류가 가연성 고체이기 때문에 화기주의가 들어가고, 인화성은 가연성보다 조금 더 강한 성질이라서 화기엄금이라는 주의사항이 들어갔고요.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에는 물기엄금이라는 것이 수소를 발생시키는 물질들이기 때문에, 물과 접촉해서 수소가 나올 수 있는 물질들이기 때문에 물기엄금까지 주의사항에 포함이 됩니다. 삼류위험물은 자연발화성 물질에서 자연발화성 스스로 불이 날 수 있는 물질입니다. 황림과 같은 경우에는 발화점이 34도로 실온에서 불이 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죠. 자, 스스로 불이 날 수 있으니까 화기가 있을 때는 더 불나기가 쉽겠죠. 그래서 화기엄금을 해야 되겠고, 불이 없더라도 산소만 공급돼도 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공기접촉 엄금이 되겠습니다. 자, 금수성 물질은 물기엄금이 되겠고요. 사류위험물은 인화성 액체이기 때문에 인화성은 화기엄금입니다. 오류위험물, 화기엄금, 충격주의, 가연물과 산소공급원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기를 조심해야 되겠고, 또 충격 또한 점화원으로 사용이 될 수 있겠죠. 육류위험물, 산화성 액체이기 때문에 가연물과 접촉했을 때 산소를 줄 수 있어서 가연물 접촉 주의가 됩니다. 자, 이 중에서 게시판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화기엄금, 물기엄금 이렇게 두 가지를 게시판으로 하는데, 이류위험물의 경우에는 화기 주의를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주의사항 안에 물기엄금이라는 말이 있으면 물기엄금, 또 물기엄금 이렇게 쓰는 거고요. 또 물기엄금이나 화기엄금이 없는 경우에, 화기엄금이 아니라 화기주의죠. 여기에는 그래서 없음. 이류위험물인 경우에는 물기엄금이 있더라도 화기주의를 표시하고, 화기엄금이 있을 경우에는 화기엄금을 합니다. 삼류의 자연발화성 물질, 사류의 인화성, 오류에 다 화기엄금이 있기 때문에 화기엄금 게시판이 들어가고, 육류위험물은 없음입니다. 자, 이렇게 구분해둔 이유는 운반용기 외부의 주의사항까지만 나오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내용들이 이제 이 위험물에 대한 주의사항이 되겠고, 게시판이라고 하는 거는 건물 앞에 표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건물이 뭐 위험물 제조소인지, 위험물 취급소인지, 저장소인지, 이 안에 어떤 위험물이 들어가 있는지 표시를 하는 그런 게시판을 설치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주의사항이 한 가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주의사항 안에서 화기엄금인지 물기엄금인지 중에서 하나만 표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가지만 쓰이게 되는 거고, 문제에서 주의사항을 고르라고 하는지 주의사항 게시판을 고르라고 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골라야 하는 답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내용은 필기 때도 매우 중요하고 실기 때도 굉장히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문제를 구분해서 풀 때 주의사항을 쓰라고 하는지 주의사항 게시판을 쓰라고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고, 지금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부분은 소화 방법입니다. 자, 이 안에서 물기엄금이 있는 경우는 주수금지를 시킬 거고요. 그리고 인화성이 있는 경우엔 질식소화를 시킬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둘 다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수소화를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물기엄금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주수금지를 할게요. 물기엄금이 어디 있냐면 여기 1류에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주수금지 있죠. 그 다음에 2류에 주수금지 있습니다. 3류에 금수성 물질의 주수 금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에는 물이 닿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닿으면 산소가 나오거나 수소가 나오거나 뭐 아세틸렌이든 메탄이든 이런 가연성 기체가 나오기 때문에 주수 금지를 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뭐를 가지고 불을 꺼야 되냐? 탄산수소염료 분말소화약제, 마른 모래, 팽창질소, 팽창진주암을 가지고 불을 꺼야 합니다. 자, 다음에 질식소화를 해야 되는 경우는 인화성이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인화성이 어디에 보이냐면 이류위험물의 인화성 고체, 사류위험물인 인화성 액체에 들어가는 질식소화가 있겠습니다. 사류위험물이 질식소화를 해야 되는 이유는 물을 뿌릴 수 없기 때문인데요. 주수금지에서 물 뿌릴 수 없는 이유랑은 약간 다릅니다. 주수금지에서 물을 뿌리면 안 되는 이유는 이 위험물들이 물하고 반응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기 때문인데, 사류위험물에서 주수금지가 아니라 질식소화를 하는 이유는 사류위험물은 기름이에요. 기름에 물 뿌리면 기름이 둥둥 뜹니다.
물 위에 둥둥 뜨면서 이렇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불을 끄는 효과가 아니고 불을 더 확산시키는 효과를 내버려요. 그래서 질식소화를 하는 거고, 그렇다면 인화성 고체에는 질식소화가 있는데 왜 주수소화까지 같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느냐? 인화성 액체인 경우에는 기름이다 보니까 물 위에 뜨는 그런 성질이 있지만, 인화성 고체인 경우에는 또 고체라서 물에 가라앉습니다. 고체는 물에 가라앉고, 물에 가라앉기 때문에 물을 뿌려도 둥둥 떠서 확산되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식소화도 가능하고 주수소화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칸들 주수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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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수소화 이렇게 들어갔죠. 그래서 특징이 있는 몇 가지들을 먼저 제거시킨 다음에 물기염금인지 인화성인지를 먼저 제거시킨 다음에 나머지들은 물을 사용한다. 옥내, 옥외, 스프링클러, 물분무, 포소화 설비에 해당하는 것까지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질식소화에 해당하는 거는 이산화탄소 포분말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무상이나 물분무에 해당하는 거, 그리고 할로겐 화합물까지 같이 쓰일 수 있다는 이 내용을 한 번에 백지에 쭉 쓸 수 있을 정도로 여러 번 연습하셔야 합니다. 자, 이런 표가 나오는 이유는 바로 앞에 페이지에 했던 이 내용 때문인데요. 보시면 옥내, 옥외, 스프링클러, 물분무까지는 뭐 주수소화이기도 하고, 여기도 주수소화죠. 근데 여기는 주수이기도 하고 질식이기도 하고, 그리고 포소화 설비는 주수, 질식에 둘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불활성가스, 질식소화에 해당해서 주수소화할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뒤쪽에 있는 표랑 비교해서 보시면 되는데, 물분무 소화 설비 같은 경우에는 주수하는 데도 들어가지만 질식하는 경우, 그러니까 인화성 고체, 사료위험물 여기에도 들어가죠. 옥내나 옥외 소화전은 사료위험물엔 안 들어간 반면에 물분무 소화 설비는 질식 소화도 가능하니까 사료위험물에도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류위험물의 그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은 주수 금지이다 보니까 탄산수소 염료 분말 소화 설비 그 밖의 것, 그리고 쭉 아래쪽에 마른 모래, 팽창질소, 팽창진주화면 표시가 돼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주수 금지에 해당하는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등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금수성 물품 이런 것들은 이렇게 동그라미가 몇 개 안 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표 안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묶을 수 있는 것들만 정리를 해서 이 다음 페이지에 있는 표를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이 표는 다른 책에는 절대 없는 이제 제가 스스로 정리한 표이기 때문에 나합격에서만 보실 수 있는 그런 표입니다. 그래서 이 표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를 하시면 역으로 이 표를 완성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기 시험에서는 이제 이 표에 동그라미를 치는 형태로 문제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표에 순서를 외우시거나 위치를 외우시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이 위험물들이 왜 여기가 동그라미가 되고 어떤 소화를 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신다면 실기 시험에서 동그라미 치는 문제도 확실히 푸실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특징이 되는 점은 건조사, 팽창질석, 팽창진주함은 1류부터 6류까지의 모든 위험물에 다 쓰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물통 수조는 당연히 물과 관련된 부분에만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 건조사나 팽창질석, 팽창진주함은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것까지 특징적인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이제 뭐 산업기사라든가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지는 시험에서는 뭐 세모 표시가 어디가 돼 있는지, 또 인산염류가 어디에 쓰이는지 이런 것들도 구분을 해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기능사에서 이 정도의 난이도까지는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표에 해당하는 이 소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도로만 구분할 수 있을 정도면 되겠습니다. 자, 이 소화 설비의 적응성을 완벽하게 암기를 하시면 이러한 문제들을 푸실 수 있습니다.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 설비를 고르면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은 주수금지입니다. 왜 주수금지냐 하면 물하고 만났을 때 산소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탄산수소 염료 분말 소화약제, 마른 모래, 팽창질석, 팽창진주함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고 나머지는 될 수가 없겠죠. 자, 다음 사료위험물에 적응성이 있는 거, 사료위험물은 질식소화입니다. 질식소화이다 보니까 이산화탄소 포
분말, 그리고 무상, 물분무, 할로겐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이산화탄소 가능하고 분말 가능하고 포소화도 가능하지만 봉상 강화액은 안 되고 무상 강화액이 가능해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화기염금, 물기염금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 내용들이 나온 김에 주의사항 게시판에 대한 내용까지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시판은 이렇게 한 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가 0.6m 이상인 직사각형으로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로, 세로가 아니라 한 변의 길이, 다른 한 변의 길이라고 쓴 이유는 게시판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세로로 길게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변의 길이 0.3m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 0.6m 이상이 되어야 되겠고, 게시판의 종류별로 바탕 색깔과 문자 색깔을 보시면 제조소 등은 백색 바탕의 흑색 문자, 위험물은 흑색 바탕의 황색 반사도료, 주유중 엔진 정지는 황색 바탕의 흑색 문자, 화기염금, 물기염금은 화기를 나타내는 적색 바탕, 백색 문자, 물기를 나타내는 청색 바탕의 백색 문자를 하게 됩니다. 이런 표지판들을 어디 가면 많이 보실 수 있냐면 주유소에 가면 꼭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격증을 따는 것만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 자격증을 통해서 또 시야가 넓어지는 경험을 주유소 가시면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신 순간부터 앞으로 이제 주유소를 가게 되시면 거기에 혹시 위험물 주유 취급소, 위험물 지하 탱크 저장소, 위험물, 주유중 엔진 정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 번씩은 좀 생각해 보시면 위험물이 마냥 어렵고 힘든 공부가 아니라 실생활에 쓰임이 있는 공부구나 라는 거를 조금은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게시판이 주유소에 어디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색깔을 완벽하게 기억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게시판의 이미지는 나합격 위험물 카페에도 학습 자료로 올려두었으니까 그 자료를 통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사료 위험물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하는 주의사항을 모두 나타내면 사료 위험물은 화기엄금이 되겠죠. 화기엄금 충격주의는 오류, 가염물 접촉주의는 육류, 화기주의 충격주의는 없고요. 그래서 사료에 해당하는 3번이 되겠고, 삼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의 제조소에 설치해야 하는 거, 금수성은 물을 금지하는 거니까 물기 엄금이 되겠죠. 자, 물을 나타내는 청색 바탕의 백색 문자인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소화 및 소방 시설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고, 소화 설비에 대한 종류들, 그런 특징들을 정리하는 것과 또 소화 적응성에 대한 이런 적용 방법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